써봅시다. 네, 오늘은 화학입니다. 화학 114페이지 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제 화학 저번 주에 오늘 이거 쓸게요. 감기는 없는 것 같아 이제. 어제 또 생명과학 끝나고 난 했나? 저 놀러 가는데 근데 놀고 왔어요. 저 홍대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근데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생명 수업 때 말했나? 다른 수업 때 했나? 하여튼 이제 각지에서 또 친구들 와가지고 오랜만에 보고 저는 좀 일찍 나왔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컨디션이 괜찮아서 마스크는 안 끼고 그냥 마이크만 쓰고 할게요. 저는 그래서 수업을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저번 주에 화학에서는 오비탈 얘기했죠. 그래서 오비탈에서 양자수 얘기, 주양자수, 방위 양자수, 자기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S오비탈, P오비탈의 특징 같은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오비탈은 전자의 발견 확률이다 얘기를 하고 오늘은 114페이지에서 주기율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원자에 있던 전자 얘기를 좀 더 집중력을 했다면 지금은 원자, 원소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주기율표는 우리 작년 때부터 많이 봐서 알겠지만 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본다고 알면 돼요. 먼저 주기율표의 역사를 봅시다. 역사. 주기율표의 역사. 첫 번째로 베베라이너 아저씨는 주기율표까지 만들지 못하고 원소들의 어떤 특징을 좀 발견했습니다. 근데 세 쌍의 원소마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세쌍 원소설이라고 세 쌍 원소설. 그래서 내용 그냥 말로만 할게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성질이 비슷한 원자를 세 개를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얘랑 얘 중간값이 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려 있는 걸로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원자량이 7이고 39야. 그랬을 때 얘네 평균 원자량이 몇이야? 그렇죠. 7과 39를 더하면 46이잖아요. 46을 2로 나누는 게 평균값이야. 23. 얼추 비슷하다. 새쌍씩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새쌍 원소설. 베베라이너가 주장합니다. 당연히 틀렸죠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런 걸 발견해내고 규칙성을 찾으려 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뉴렌즈 아저씨는 옥타브설을 주장합니다. 옥타브설은 옥타브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잖아요. 8번째씩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꺼졌었어요. 비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모즐리 현대의 주기율표를 틀을 만들었고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니까 이제 원소들의 주기적 특징이 다 맞게 됐다. 원자 번호는 예전에 얘기했었죠. 원자 번호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수죠. 양성자수. 그 전까지는 특히 멘델레이프는 원자량으로 나열을 했었습니다. 원자량은 뭐예요? 원자량은 양성자의 플러스 중성자수까지 합하는 개념이죠. 근데 모즐리가 지금 양성자수만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주기적 특징이 맞게 됐다. 자, 그 얘기가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고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적 특징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원자 번호 때문에 나타난다. 우선 그 정도만 감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면
원소들의 이렇게 쓰면 좀 문장이 이상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가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일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묶었고, 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그려보면 여기 지금 수소 있고 리튬을 먼저 그립니다. 리튬, 베릴륨, 비오도 하겠죠. 비오도 1, 2, 3, 4, 마그네슘 1, 2, 3, 4, 5, 6, 7, 8, 5, 1, 2, 3. 아, 이거 너무 넓은데? 대충 좁힐게요. 이거 적당히. 탄, 질산, 네, 쓰고 이 위에 헬륨 그려주면 칸이 맞으니까 보통 이렇게 그려요. 남아, 알, 규, 인황, 염, 크카. 이렇게 해서 20번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20번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면 수헬, 리겔, 봉탄, 질산, 플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칼. 네, 염화 크카예요. 염화 크카. 그래서 칼륨, 칼슘.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세로줄끼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세로줄은 1족입니다. 1족. 옆에 보이는 얘는 2족이에요. 그럼 옆에 베릴륨 옆에 분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칸을 띄운 게 뭐냐면 우리가 화학 원 과정에서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2족 다음에 바로 분소가 있는 13족으로 건너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 다음에 얼추 3이 비슷하니까 그냥 3족이라고 낚시로 나오는데 13족이에요. 13족. 그래서 여기 좀 특징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13 옆에 14족이 있고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족이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보이는 붕소랑 알루미늄은 둘 다 같은 13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얼추 비슷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산소랑 황도 16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얼추 비슷하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 1쪽에 보이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도 같은 1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구나. 감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줄에 있는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쭉쭉쭉 7주기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족은 몇 족? 18족. 주기는 7주기. 그래서 18족. 욕 같죠? 18족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7주기 해서 7 이렇게. 이건 하던 거 외워져요. 금방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 아래 써보면 공간에 있는 주기부터 씁시다. 주기. 같은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주기율표 상에 여기 족은 세로줄이에요. 지금 이거 저도 옛날에 헷갈렸는데 족이 지금 가로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로 1, 2, 13, 14 써 있으니까 가로 아닌가 하는데 족은 결국 얘네가 같은 족이잖아. 그래서 족이 세로예요. 족이 세로고, 주기가 지금 세로로 위아래로 써 있지만 주기는 결국에 1주기 하면 얘네 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가로고 족이 세로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게 지금 115페이지를 그린 겁니다. 그려놓고 보면 얘들이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제가 밑줄 그을게요.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거는 금속 원료라고 해서 지금 칠을 해준 거고, 파란색으로 칠해줄 거는 여기까지.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준 거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어요. 근데 대충 보면은 금속은 주기율표 보통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비금속은 보통 오른쪽에 있죠.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 보이는 수소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은 비금속.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을 볼 건데, 그 둘의 좀 애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얘가 있어요. 얘네는 준금속이라는 거죠. 금속에 준한다. 그래서 준금속처럼 준금속이라고 해요. 준금속 외우는 법은 동소라는 구조. 빙신. 애매하죠. 애매해서 빙신 같아서 빙신을 외우세요. 동소, 구소. 그래서 준금속 기준으로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또 예외로 수소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 이 얘기는 이따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우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결국에 전자 배치. 115페이지 중간에 전자 배치와 주기율 있죠? 그거를 봅시다. 이거는 지우고, 전자 배치. 자, 주기율표를 보면서 하면 좀 편한데, 자, 여기다 쓰면은 주기율표상에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 이게 뭐였냐면 5번 누구예요? 사진 비워준 거. 수해, 리메, 공소. 공소 5번이니까 공소 5번의 전자 배치 한번 그려보면 5번이니까 전자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렇죠? 5번이면 5개 있죠. 네. 자, 그러면 가운데 원자에 양성자 5개 있고 주위에 전자가 5개 있어야 돼. 전자 껍질로 그려보면 첫 번째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 그렇죠, 2개 들어가요. 하나, 둘. 자, 그럼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름이 뭐예요? K 껍질 다음에 뭐죠? 그쵸, L 껍질이죠, L 껍질. K, L, M, N, O, P, Q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K 껍질 다음에 L 껍질에는 전자가 3개 더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얘가 금속. 그럼 바로 옆에는 말고 9번 플로린도 보면 플로린은 9번이니까 전자 9개 채워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워지고 두 번째 껍질에 7개 채워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야. 붕소나 플로린이면 둘 다 이 주기, 같은 주기죠. 그러면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둘 다 2로 같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1주기인 수소랑 헬륨은 전자 껍질 이렇게 1개. 2주기인 리베, 봉탄, 질산, 플레는 2개. 3주기인 남아, 알류, 인황, 염아는 염아는 3개. 그리고 4주기인 칼륨, 칼슘은 4개까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주기율표에서 중요한 거는 족이 더 중요해요. 같은 족. 자,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했죠. 근데 화학적 성질이 왜 비슷해요? 얘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그렇지, 원자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이면 전자 껍질 수가 같은데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와 같은 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리고 좁의 끝번호랑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뭔 소리냐면 분소를 괜히 지었잖아요. 분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두 개. 두 번째 L 껍질에 하나, 둘, 세 개 하면 총 5개 됐죠. 원자과 전자를 뭐였어요? 그렇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세주는 거죠. 그럼 얘는 2개, 3개에서 5개 세는 게 아니라 바깥에 여기서 3개만 세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분소의 원자과 전자예요. 또 9번 플로린도 해보면 아까 했으니까. 자, 얘는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둘. 그럼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총 9개 있겠죠. 얘 원자과 전자는 7개 넣었죠. 2개, 7개니까 바깥에 7개. 자, 그러면 분소나 플로린 둘 다 몇 쪽이었어요? 2쪽이니까 껍질이 2개 아까 한 거고, 지금은 족을 볼 거예요. 족. 분소는 몇 쪽이에요? 13쪽. 그렇죠. 13쪽이죠. 13에서 끝번호 수가 뭐야? 13이잖아. 13이니까 얘 원자과 전자는 3개라는 뜻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플로린은 몇 쪽이에요? 17쪽이죠. 17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얘네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2개. 3족부터 12족 건너뛰죠. 그러면 13족은 3개, 4개, 5개, 6개, 7개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예외는 뭐다? 예외 몇 조 원소? 18조 원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없어요. 0개예요. 그렇죠. 이거 작년에 했죠. 이게 왜 0개냐면 바깥에 껍질에 전자가 있어. 근데 원자과 전자의 엄밀한 정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근데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요. 이미 안정해서. 그래서 다시 세보면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0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고, 이거를 하나하나 그리면 좋겠지만 우선 전 여기다 그냥 쓸게요. 전자 껍질. 수소랑 헬륨이 1쪽이니까 전자 껍질 몇 개? 1개 채워져 있고, 리베 봉탄질산 플레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씩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족이면은 원자과 전자가 같다고 했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까 자, 얘네는 1개, 2개, 건너뛰고 3개, 4개, 5개, 6개, 7개, 1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비탈에 따른 전자 배치도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게 또 뭔 얘기냐면 분소를 다시 그대로 없어요. 분소. 첫 번째 껍질에 2개, 3개 있죠. 자, 이거를 오비탈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K 껍질에는 오비탈이 S 오비탈밖에 없죠. 그러면 1 껍질에 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다 해서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2잖아. 2 껍질에 전자가 3개 있죠. 근데 이 껍질에는 껍질이 주양자 수가 2니까 오비탈이 S 오비탈이고 P 오비탈이 있어. 그래서 이 S 오비탈에 전자 2개 채워지고 남은 하나는 이 P 오비탈에 하나 채워져. 이런 것도 했었어. 오비탈에 전자 배치하면서 얘네들도 다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전자 배치가. 얘는 NS1, 얘는 NS2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는 NS2, NP1 이런 식으로. 이 N은 주양자수.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배치. 근데 요거 이해되나요 지금? 오비탈 기억나? 아니요. 많이 까먹었을 텐데. 9번 플로린도 또 다시 보면 전자가 2개, 7개 채워져 있죠.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1s2는 공통이야. 그럼 이 껍질에 7개 채워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채우냐면 이 SO비탈을 2개 채우고 이 껍질에 7개 채워져 있다 했죠? 그럼 PO비탈에 5개 더 채우면 돼. 이 PO. K 껍질에 SO비탈 하나 있고, 그러니까 껍질보다 좀 더 디테일한 무언가가 오비탈 이런 거 보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K 껍질에 SO비탈, L 껍질에 L 껍질 2껍질이잖아요. 그럼 SO비탈, PO비탈 있었고, M 껍질은 3껍질이니까 SO비탈, PO비탈, DO비탈까지 있었어요. DO비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줄이상 DO비탈 가기 전에 4S로 넘어가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는 115페이지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표. 거기 NS1, NS2, NS2, NP1 같은 거는 그 오른쪽 위에 그 그냥 걔네들의 합이 결국 3이고 4고 5고 6이고 7 원자과 전자랑 똑같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감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원소들의 주기율 지금 몇 시죠? 시계 안 적어요. 10시 30분이요. 30분? 주기율 보고 주기율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현대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 주기와 족을 얘기하고 주기가 3족이면 전자껍질 3개 그리고 족이 14족이면 원자 전자 4개. 이거 좀만 더 연습을 해보면 뭘로 할까요? 아무거나 하나 불러주면 플로어린 했잖아. 다른 거 네온 네온? 아 네온 합시다. 네온 몇 번이에요 그러면? 18. 10번이죠. 욕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0번이요. 그쵸 10번이죠. 네온 10번입니다. 전자가 10개 있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 채워지죠. 2, 8 꽉 찬 거야. 자, 우선 얘는 몇 줄이에요? 2줄이니까 전자 껍질 몇 개? 2개 차 있고 또 얘는 몇 쪽이에요? 18쪽이니까 끝번호대로 원자과 전자 8개 하면 편하겠지만 이 8개 반응에 참여 안 해요. 얘는 이미 이 방에 가득 찬 안정한 상태여서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 0개라고 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네온 했으니까 아르곤도 해보면 아르곤 18번이죠.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래주고 전자가 2, 8, 8로 있겠죠. 288 더하면 18이죠. 그렇죠. 그래서 288 3개 차 있으니까 아르곤 3주기 하면 되고 또 아르곤 18족이죠. 그러면 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찼네. 반응 안 하겠네. 원자 그 전자 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륨, 칼슘도 좀 보면 칼슘으로 봅시다. 칼슘은 20번이죠. 20번 칼슘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까지 들어가요. 4껍질까지. K, L, M, N 해서 1, 2, 3, 4잖아요. 주행 개수가.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야 돼요?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N kop질에 저 2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들어가게 되면 전자 껍질 총 몇 개? 4개니까 칼슘 4주기. 만족하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이죠. 바깥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2개. 2족이니까 2개. 맞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전자 배치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적어도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화학을 수능으로 치겠다 하면 이 전자 배치는 바로 떠올라야 돼. 칼슘 하면 20번이니까 이렇게 288 이거 생겼겠네. 얘가 몇 쪽이 몇 쪽이냐는 바로 떠올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염소, 인, 황 이런 애들도 많이 안 쓰는 애들인데 얘네들도 모를 수 있으니까 전자 배치를 잘 떠올려야 됩니다. 전자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 오비탈이랑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116페이지 얘기를 또 마저 하면 우리가 지금 주기율표 하잖아요. 그럼 그 주기율이 뭐예요? 주기율은 여기 보이는 원소들을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나타나죠. 그런 성질을 주기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규율, 주기가 있는 규율이다 해서 주기율이에요. 근데 그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왜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요? 원자과 전자.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기율을 나타나는 까닭을 얘기를 하면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나 그냥 알아주면 돼. 그래서 주기보다 족이 훨씬 중요하다 했죠.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비슷하다 했죠, 그렇죠?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라고 그러면 원자과.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물론 얘네들의 전자수, 전자껍질수, 원자번호 다 다르지만 바깥에 결국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 원자과 전자는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거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별 내용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는 나와 있죠. 그렇죠. 특별한 거 없어. 예외도 없고 그냥 그래프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수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하나. 한 개죠. 헬륨은 영. 0개죠. 그렇죠. 한 개에서 0개 떨어지고 수헬, 리베, 동탄, 질산, 틀까지 올라가고 네온 다시 몇 개예요? 0개. 네, 그렇죠. 네, 나마, 알교, 인황, 염, 크, 카 하는 게 거기 있는 표. 말한 것처럼 예외도 없고 별로 특징도 없고 얘는 보고 알면 됩니다. 우리가 예외가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해서 아마 그거랑 비교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내고 싶지 않을까 하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우리 같은 족이 중요하다고 했고 116페이지를 보면은 같은 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족끼리 묶어서 성질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전혀 없어요. 이어서 합시다. 이어서 할 거는 말한 것처럼 원소들을 분류만 좀 하고 그냥 간단한 암기만 하면은 오늘 내용 끝나요. 끝나서 이거 문제 풀고 우리가 2주 전에 하려고 했던 화학식량과 몰 있죠? 이거 문제를 좀 풀면은 이제 오늘 마칩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게 끝이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거 별로 이해할 것도 없어요. 자, 원소는 먼저 특성에 따라서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구분한다고 앞서 얘기했죠. 이 그래프를 딱 보면은 금속, 중금속, 비금속 구분해주면 돼요. 먼저. 그래서 얘네들의 주기율 표상에서 위치를 보면 금속, 중금속, 비금속이 있다고 했을 때 금속은 주기율표 주로 어디 있어요? 앞에. 왼쪽에 있죠, 그렇죠? 왼쪽과 사실 이것도 3쪽부터 12쪽 쫙 있는 거죠. 그 왼쪽과 가운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왼쪽과 가운데다 얘기해주면 되고 비금속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근데 금속 원소에서 예외가 하나 있죠. 비금속 원소에서 비금속은 다 주로 오른쪽에 있는데 누구만 왼쪽에 있어? 단 수소는 예외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밑줄 그을 거는 그냥 예외들에만 밑줄 그으면 돼요. 예외. 지금 비금속은 수소는 왼쪽 이렇게. 자, 그리고 중금속은 어디? 여기 경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온화 경향이라고 있는데 이온화 경향. 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어떻게 이온화 되는지 그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이온이 되고 싶은지 음이온이 되고 싶은지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면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싶어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고 싶어요. 자,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에 있죠. 원자과 전자가 적죠. 그럼 전자를 차라리
버리는 게 낫죠, 그렇죠? 전자를 버리면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양이 오는데 반대로 비금속은 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전자를 먹는 게 편해요. 저희가 지금 왜 버리고 먹냐면 원자과 전자 18조 원소처럼 연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버려서 연계 만들고 얘네들은 더 채워서 다 채워가지고 연계로 만들어요. 8개는 연계잖아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먹어서 음이온 되는 걸 선호하니 이것도 앞글자 따서 금양비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금속 원소는 양이온 되고 싶어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 되고 싶어하니까 금양비음. 자, 또 실온에서의 상태. 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주로 고체, 그렇죠, 고체 상태예요. 고체. 비금속 원소는 주로 액체, 고체나 기체는 고기입니다. 고기. 단 역시 예외가 있다. 비금속에서 예외는 누구? 기체, 액체인 누가 있겠죠. 누가 액체예요? 얘는 처음 듣겠다. 브로민이 액체예요. 브로민은 어디 있는 애냐면 플로린과 염소 아래에 있는 같은 17족 원소예요. 브로민. 자, 여기도 예외가 있죠. 금속이지만 실온에서 액체인 애가 있어. 우리도 아는 그쵸, 수은이죠. 수은 뭐라 써요? 에이지, 에이지는 다른 거야. 에이지 뭐? 은, 음이야. 음. AU는 금이야. 금이에요. H지, H. H가 음이니까 하이드록시에 붙여서 HG가 수은. 그래서 실온에서 예외 역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얘만 잘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금속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열, 전기가 잘 통하고 얘는 잘 통하지 않아요. 비금속은 역시 예외가 있죠. 얘는 누구? 흑연 탄소 성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외들만 밑줄 쭉 긋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있다? 아니죠. 수소는 왼쪽에 있으니까 아닐 거고. 모든 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아니죠. 누가 액체니까? 수은이 액체니까. 이렇게 예외가 하나씩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금속, 중금속, 비금속을 구분해주면 되고, 그럼 중금속은 뭐 하는 애냐?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양쪽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얘를 뭐 성질 크게 놓진 않아요. 얘 예시도 좀 하면은 중금속 아까 빙신으로 외워냈죠. 중소, 구소 그리고 점화륨, 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긴 한데 빙신 다 욕 같지 않네. 잘 외워지잖아요. 저는 평소에 욕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이렇게 외울 때는 금방 외워지잖아요. 중금속 다 여기 있어요. 빙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 얼른 외우고 의도자도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좀 심하게 외워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 원소를 분류하고 이건 또 어디에 중요하냐면 내가 원소를 또 새로 발견해. 근데 얘가 성질이 뭐 열과 전기가 좀 통하고 그 다음에 뭐 고체 상태야. 그게 금속이겠네? 그럼 얘는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겠네? 까지 이렇게 빨리빨리 채워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소를 기본적으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동족 원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이름이 있어요. 1족 얘네들이 이름이 있고 2족도 이름이 있고 같은 족끼리 이름이 있는데 우리 딱 4개 족만 할 거예요. 1족 원소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2족 원소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17족 원소는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할로젠. 그 다음에 18족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애들은 그렇죠. 비활성 액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하는 네? 외워야 하는 이거 외워야 돼.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돼. 일단 반응성이 크고
알칼리 금속보다는 작고 할로젠 다시 크고 얘는 방승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리튬, 나트륨, 칼륨, 세슘 그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옆에 본 것처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할로젠도 플로린, 염소 그리고 아까 액체였던 브로민, 아이오딘 얘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이제 외워줘야 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까먹기 때문에 같은 족 애들끼리 좀 이름이 있다. 1쪽은 뭐라고? 알칼리 금속 2쪽은 알칼리 토금속 17쪽은 할로젠 원소 18쪽은 비활성 기체 끝이 왜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반응 안에서 우선 얘는 비금속이니까 고체 혹은 기체인데 얘는 다 기체란 얘기예요. 다 기체고 얘는 원자과 전자 연계여서 반응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예요. 그래서 영어로 노블가스라고 한다고 전에 얘기했었어요. 노블가스 좀 우아한 기체 노블가스. 그래서 18종 특징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또 1쪽 보면은 1쪽은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또 문제에서 모든 1쪽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라는 맞아요? 왜 아니에요? 그렇죠. 수소가 있죠. 역시 예외가 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1쪽 금속 원소들이라고 한정하거나 혹은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걔네들만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같은 1쪽이어서 원자과 전자도 같지만 얘는 혼자 비금속이어서 또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수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16페이지네요. 오늘의 개념 원소들의 주기율표 끝.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풀고 가나요? 문제 풀고 복습까지 하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1시간인데 1시간 반 한 줄 알았더니 뭐 하고 뭘까지 딱 안정적으로 풀고 가면 됩니다. 자, 1번에 4번이죠. 4번. 자, 이거는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에 2번 니은의 3주기 원소는 지금 몇 개 있어? 8가지 있죠? 18가지가 아니라 18이 아니라 8가지 있습니다. 니은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아니라 전자 껍질이 같아요. 전자 껍질에 디테일하게 들어있는 오비탈은 다 달라요. 여기 딱 그려볼 겁니다. 자, 5번에 1번이죠. 1번 A와 C는 원자과 전자 겹고 니은 디귿도 자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7번에 4번이죠. 4번 자, 산소, 황, 염소는 지금 산소 여기 있고 황 여기 있고 염소 여기 있어. 지금 산소랑 황은 같은 족으로 풀어주면 되고 황이랑 염소는 같은 주기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9번에 4번 아니에요. 2번. 2번이에요. 2번. 우선 여기 보이는 알칼리 금속 몇 가지 있어요? 네, 3개예요. 그렇죠. 수소 제외하고 3개죠. 3가지. 그리고 니은 원자과 전자의 주양자 수가 4. 이게 뭔 소리예요? 원자과 전자 즉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는 전자 껍질에 주양자 수가 4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1, 2, 3, 4까지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전자 껍질이 4개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지금 4주기인 원소 2가지냐 묻는 거죠. 지금 니은에 맞죠? 좀 복잡하게 풀어놨네. 디귿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인 원소는 헬륨 빼고죠. 헬륨 2개니까. 그래서 네온, 아르곤 2개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 자체는 원자과 전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자과 전자 말한 것처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조건이 더 붙어요. 9번에 2번이었고 11번에 풀었나요? 11번에 2번이. 자, 우선 가 영역을 보면 가 영역 4군데 중에 A와 B가 있다고 얘기돼 있고 나의 영역도 4군데 중에 X랑 Y가 있대요. 그렇죠? 근데 문제 지금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원소 B랑 Y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네. 그쵸 지금 그러면 원소 B랑 Y는 우선 같은 삼주기라는 얘기야. 같은 삼주기. B랑 Y는 같은 삼주기라는 단서를 준 거고 왜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이 말이 그냥 주기가 같다잖아. 근데 주기가 같으려면 나에서 3주기에 걸쳐야 되고 가에서 3주기에 걸쳐야겠죠. 서로 4주기고 2주기면 안 되니까. 또 보면 A와 B는 표에서 족은 같고 주기는 다르다. 그러면 지금 A랑 B가 B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에서는 주기는 같고 족은 다르다. 그러면 주기는 같고 족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이게 바뀌어서 되어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같은 애가 3주기여야 되고 얘가 4주기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안 쓴 단서가 A와 X의 홀전자 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죠. 이 홀전자가 뭐냐면 전자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 우리가 전자를 이렇게 채웠어. 이게 뭐냐면 자, 이 껍질이라고 볼게요. 이 껍질. 이 껍질에서 껍질 안에 디테일하게 오비탈 있잖아. 이건 이렇게 보지 말고 오비탈을 쓸게요. 얘가 1껍질에 S 오비탈이고 얘네가 다 2껍질인데 이 껍질에 S오비탈, 이 껍질에 P오비탈이야. 그리고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으니까 PX, PY, PZ일 거예요. 여기에 전자를 채워보면 전자가 하나야. 그러면 어디? 여기 먼저 채워져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야. 그럼 어디 채워져? 여기 채워져요. 자, 그럼 홀전자를 카운팅을 해보면 처음에 전자가 하나다. 그럼 혼자 있는 전자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수소의 홀전자는 우선 하나야. 여기 써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헬륨의 홀전자는 이렇게 쓰면 몇 개예요? 빵이죠. 혼자 있는 전자가 없잖아. 이 네모 칸에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가 없잖아요. 그럼 헬륨의 홀전자 수는 빵이야. 자, 그럼 3번 리튬 채워볼게요. 3번 리튬은 이렇게 채워지겠죠. 홀전자 몇 개예요? 그렇죠. 3번 리튬 똑같이 1쪽이니까 하나네. 규칙성이 발견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채워주면 그치 0이에요. 다시. 자, 4번 베릴륨 0이에요. 0. 자, 그 다음에 5번 붕소 어떻게 채우냐면 옆에 채워요. 한 오비탈은 최대 2개니까. 그럼 홀전자 몇 개? 하나죠. 저기 하나 있죠. 자, 붕소 하나. 자, 그 다음 탄소 6번은 6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채워야 돼. 그쵸. 근데 여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빈 곳에 채워져야 돼요. 왜냐면 훈트 규칙에 의해서 전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홀전자 몇 개예요 지금? 그쵸. 2개가 되죠. 2개. 자, 그럼 전자 하나 더 채운 질소는 여기 채워져야 되죠. 3개.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이제 더 채울 게 없죠. 여기다 이렇게 채워져. 그러면 이제 홀전자가 2개밖에 안 남아요. 2개. 그 다음에 플로리는 그쵸. 하나 채워지고 하나. 다시 네온 10번을 보면 이렇게까지 채워지면서 홀전자가 0기가 되죠. 이 규칙성이 1주, 2주기, 3주기, 4주기 다 나타나요. 여기 뒤에 오비탈이고 3s 오비탈, 3p 오비탈 있을 거예요. 그렇죠? 3주기로 가면 여기도 규칙성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홀전자 수를 따져보면 1, 0, 1, 2, 3, 2, 1, 0이 나와요. 그 문제에서 A와 X의 홀전자 수가 같대요. 그러면 A는 어디 있어? A는 1족 아니면 2족이죠. 그쵸? 그리고 X는 16족 아니면 17족이죠. 지금 A랑 B가 얘 안에 있잖아. X랑 Y도 얘 안에 있잖아요. 홀전자 수가 같으려면 A는 1족이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 X는 17족이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헷갈리네. 자, A가 1족 4주기. 자, 얘가 A겠네. 얘가 A. 얘가 B고. 그쵸? 자, 그 다음에 16, 17이니까 얘가 Y. 얘가 X로 나오겠네요. 자, 그럼 조건이 다 만족하네. A랑 B는 같은 족이고 X랑 Y는 같은 주기고 또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B와 Y는 주기수가 같고
또 A와 X는 홀전자수가 같은 거는 딱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이제 맞춰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바로 얘네 원자과 전자 몇이니 안 묻고 조건을 찾게 하고 풀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디귿의 B와 X의 안정한 이온의 전자수. B는 얘죠, 얘.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얘가 되고 싶어, 얘가 되고 싶어. B는 그렇죠, 네온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B는 전자가 11개여서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요. 그럼 B는 안정해주면 얘가 돼요. 근데 X 염소는 하나를 먹어서 얘가 돼요. 그 얘기예요. 서로 다르죠? 네온은 10개고 아르곤은 18개니까 같은 전자 배치가 아닙니다. 13번에 3번 원자 번호가 3부터 9였을 때 가는 지금 뭐가 계속 같죠? 같은 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같을 것 같고 나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할 겁니다. 보이는 것처럼 홀전자도 어떤 패턴이 나타나겠죠? 1, 0, 1, 2, 3, 2, 1 아무튼 1, 0, 1, 2, 3, 2, 1, 0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들이 참 많아요. 13번에 3번이었고 15번에 1번 15번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15번에 X 원자를 보면 원자과 전자가 1, Y 원자과 전자가 7. 그렇죠. 그 말은 X는 1쪽, Y는 17쪽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X 이온을 보면 전자수가 몇 개가 돼요? 그렇죠. 2개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1쪽인데 여기서 1쪽이니까 얘 중 하나예요. 근데 안정한 이온이 되니까 전자가 이제 하나를 버렸는데 2개가 있대. 그럼 원래 몇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라는 거죠. 그럼 X는 누구예요? 3번 리튬이죠. 그렇죠? 3번 리튬. 마찬가지로 Y는 지금 17쪽이에요. 얘네. 근데 전자를 하나 먹어서 10개가 됐죠. 그러면 원래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를 먹어서 10개니까 원래는 9개라는 거죠. 그렇죠. 9번 플루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X는 리튬, Y는 플루린입니다. 그래서 기억 둘 다 이중인 것 같고 니은 금속, 비금속이죠. 각각. 그 다음에 X랑 Y는 각각 양음입니다. 17번에 바닥 상태인 원자 A부터 D예요. 원자과 전자랑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낸 거다. 족이랑 죽이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족이랑 죽이. 답은 4번입니다. 자, A 보면은 A가 지금 원자과 전자가 1이고 전자 껍질이 3이죠. 그럼 이거 그냥 1쪽 3주기 원소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누구예요? 얘죠? 나트륨. 그렇죠. 같은 말로 그냥 문장만 바꾼 거. 영어 지문처럼. B는 1주기 1쪽이겠네. 그러면 누구예요? 그렇죠. 수소죠. 수소. C는 원자과 전자 6이니까 6쪽이에요. 16. 그렇죠. 16쪽이죠. 16쪽. 2주기 16쪽이죠. 그럼 누구예요? 2주기 중에 16쪽 누구? 산소죠. 산소. D는 원자과 전자 7이니까 17쪽이겠네. 3주기 17쪽 누구? 염소겠죠. 이렇게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주기율표는 요 정도.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 지금 본 것처럼 화학적 성질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풀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어서 풀 거는 우리 언제죠 이거? 한 1월 14일에 있네.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있던 화학식량과 몰 기억나죠? 그거를 문제를 풀고 갑시다. 맨 앞에 있는 표지는 같이 풀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뭐 입시 정보 같은 거 팔로우 해놔요? 안 해요? 뭐 그런 거 많던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인스타를 만들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뭐
좀 올리고 뭘 하나 또 올리려는데 릴스를 만들었어 결국에. 이상한 거 회원님 이상한 상상은 아니죠. 내가 하이디라고를 추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아주 멀쩡한 거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친구 만났는데 했잖아요. 근데 인스타 좀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서 또 물어보니까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올려야 된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올리죠? 예, 그래가지고 다른 입시 정보 올리는 분들 보면은 종종 이렇게 올리는 것 같긴 한데 시력 찍는 방법 알려주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잘 찍는 방법. 잘 찍는 방법? 강사가 돼서 그거를 말하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컨텐츠 없어 생각해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많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월 많이. 그래서 난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할까 하는데 그 정도 괜찮겠죠? 우선은 뭐 문제집 내일 하나 또 올릴까 하는데 문제집 추천 올리려고 그 정도 괜찮잖아요. 중학생들 여러분들은 좀 나중에 다음 주쯤에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수업을 하니까 중학생들 거 올리고 그다음 고등학생 올리고 또 뭘 올려야 되나 싶긴 한데 나도 이제 그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막 뜨더라고 릴스에. 학생들이 수학을 무서워하는 이유 해가지고 그 문제 알죠? 문 뒤에서 수학 이러니까 의학 이러니까 그래서 약간 내 취향이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붙잡고 할 수도 있어. 그런 거 하나 물론 다 짜임새 미리 대본 주고 내가 갑자기 놀래키는 것도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태어나요 지나가봐 과학 이러면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공해 주세요. 나중에 정말 팔로워가 많아지면 소정의 경품이 또 아이스크림 주겠죠. 비싼 거 못 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겠죠. 어쨌거나 자, 화학식량과 뭘로 돌아와서 자 이걸 같이 봅시다. 화학식량은 뭐였냐면 화학식은 이런 거죠. 수소가 H2라고 쓰여지고 물이 H2, 이산화탄소 CO2 라고 쓰는 이런 것들이 화학식이에요. 그 화학식량은 얘네들의 상대적인 양이야. 왜 상대적인 양이 필요하냐면 얘네들은 너무 가벼워서 하나를 기준점 잡고 숫자를 상대적으로 둬야 돼. 그 기준점 잡는 숫자가 탄소 12였죠. 그렇죠. 탄소를 12로 두고 수소를 1로 두고 산소를 16으로 둬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탄소 원자 하나를 가져와. 그럼 얘랑 저울에 올려놔 똑같이. 그랬을 때 수소를 채워놓고 싶다? 그럼 수소 몇 개 가져와야 돼? 그렇죠. 12개 가져와야 돼. 자,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탄소를 4개 가져와요. 그럼 얘랑 산소 질량을 맞추고 싶어. 산소 몇 개 가져와야 돼? 뭐야? 탄소 4개랑 산소를 탄소 몇 개? 2개. 3개 아닌가? 야, 3개. 탄소 12 곱하기 4니까 48 나오잖아. 그럼 산소 16 곱하기 3에서 48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질량으로 쉽게 가자 하는 게 화학식량이었습니다. 화학식량. 자, 그래서 거기 1번을 보면 1번에 원자량은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의 질량을 1로 정하여 나타낸 상대적인 질량이다. 아니죠. 뭐 몇이에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12로 정한 겁니다. 수소가 아니라 탄소가 기준 탄소. 자, 그래서 12 탄소 12로 바꿔줘야 돼요. 자, 2번 염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나트륨과 염소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맞죠? 맞아요. 자, H2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H가 2개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에서 H2는 2예요. 그냥 걔네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H2는 H가 2개 있으니까 2고 16 있겠죠. 18이죠.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에 단위가 있나요? 뭘? 얘네 단위는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말해. 그래서 단위는 없다. 뭘이 뭐였죠? 모르는 건 얘기하는 거야. 뭘로. 자,
자, 2번 방금 푼 얘기가 나오네요. 자, 보면은 x 원자 1개, y 원자 12개. 그럼 x랑 y 중에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우선? 그쵸, x가 더 무거운 거죠. 자, 그럼 x랑 z 중에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z가 더 무겁죠. 수가 적은데 무게가 같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등호 가는 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원자량이 가장 큰 원소는 z고 x 1개랑 y 4개를 합하면 뭐가 된다? 이거 뭐라 나왔어?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x, y, 4가 된다. 그 다음에 또한 x의 원자량이 12라면 xz2의 분자량은 몇이 된다? x 4개랑 z 3개가 같죠? 근데 x 하나에 12에 그럼 z는 하나에 몇이 돼요? 아까 산소로 연습한 거랑 똑같아 사실. 12짜리가 4개 있으니까 48이잖아. 그럼 3z가 48 나와야 되죠. z 몇이에요? 16. 그쵸, 16이죠. 그럼 문제에서 xz2는 xz2 어떻게 해야 돼? 12 더하기 16 곱하기 2죠. 저 44가 나오고요. 자, 이게 화학식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원자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자, 3번부터는 몰인데 몰은 뭐였냐면 이 원자들이 상대적인 질량이 있지만 결국에 일정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를 이 원자량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분필 한 100g만큼 줘. 그러면은 한 1000개 가져오겠지. 너무 많나? 한 80개 가져오겠지. 그럼 더 가면 깃털 100g 줘. 그러면 더 많이 한 10,000개 가져오겠죠. 근데 원자를 10g 줘 하는 순간 몇 개 가져야 돼? 천문학적인 수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수를 퉁친 게 몰이었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묶음답이었어요. 그렇죠. 계란 한 판이라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자, 그래서 계란이 90개나 몇 판? 어떻게 해서? 계란이 90개야? 한 판에 몇 개인데? 30개죠. 기준으로 나눈 게 이렇게 세 판 나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자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대. 이거 몇 몰이니? 하면은 2몰. 그쵸. 기준점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2몰이 나와. 그쵸. 기준점을 해서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요. 담배 한 가게 몇 개 있죠? 20개 있죠. 그렇죠. 알면 안 되는데 그럼 담배가 몇 개? 100개 있어. 그럼 몇 값? 이 식으로 나눠서 5값이다 해주는 거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기준. 반보로? 한 보를 몇 개인데? 10개? 그래? 그거 어떻게 알겠죠? 나 그건 몰라. 나 담배 심부름을 가본 적도 없어서 아무나 피시긴 하는데 내가 핀 적이 없어. 주로 반대 공사. 피면 안 돼. 피지 마세요. 3번에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문제를 읽어보면 기체 분자의 양을 구한대. 그럼 나와 있는 기체의 부피 있죠?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 1몰의 부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1몰의 부피는 몇인데? 자, 1몰은 개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얘는 부피로 나타내면 22.4L예요. 이렇게 지금 같은 날로 보여야 돼요.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만이에요. 그리고 또 뭘 의미하냐? 어떤 기체가 44.8L가 있다. 몇 몰이니? 모르면 기준이 22.4로 나눠주면 돼요. 몇 몰이에요? 2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부피에 들어갈 거는 22.4로 나눠주면 됩니다. 2번 기체의 질량에 들어갈 건 몰 질량이에요. 몰 질량은 뭐냐면 1몰의 질량을 의미하는데 1몰의 질량은 우리 앞에서 배운 화학식량 B에 그램만 붙여주면 돼요. 탄소의 화학식량 몇이었어요? 10이었죠. 10인데 이건 단위가 없었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단위를 붙여줘.
그럼 탄소 12g이 뭘 의미하냐? 탄소 12g을 가져와하면 그게 곧 탄소 1몰이에요. 자, 그게 곧 몇 리터? 22.4리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건 기체일 때는 아니에요. 기체. 얘는 좀 뜬네요. 부피는 기체일 때만 해당해요. 그래서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보면은 탄소를 48g만큼 준비했다. 몇 몰이니 말하면 몇 몰이니? 3몰이죠. 그렇죠? 어떻게 3몰 했어? 기준이 1몰로 나눠준 거예요. 계란 한 판이 30이었잖아. 30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기준 11로 나눠서 3을 구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단위를 많이 바꿔줄 수 있어. 계속해서. 자, 예를 들어서 탄소 24g의 기체일 때의 부피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24g이죠 우선. 자, 이거를 기준점인 12g으로 나누죠. 몇 몰이에요? 2몰이죠. 자, 2몰은 1몰일 때 22.3이고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44.8리터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위 변화예요. 계속해서 같다.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어디 빈 공간에 써주세요. 잘 써두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2번은 물질량이고 3번에 3번은 2번으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4번을 보면 질소 분자 2몰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질소 분자 1몰은 몇이에요? 네. 질소 하나의 원자량 몇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 14죠. 그럼 질소 분자는 몇이에요? 28이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질소 분자의 화학 식량은 28이야. 그럼 여기에 g만 붙이면 이게 1몰이에요. 그렇죠? 네. 문제에서 몇 몰 구하래요? 2몰 구하래죠. 그러면 몇이에요? 28g에 곱하기 2를 해서 56g이죠. 56g. 2번에 산소기체 3.01 곱하기 10의 23승. 자, 이걸 보고 또 어지러우면 안 되고 기준으로 그냥 나눠주면 돼. 3.01 곱하기 10의 23승 뭘로 나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줍니다. 자, 이러면 여기 켜져 있어요. 근데? 놀래라. 얘는 몇 몰이에요? 0.5. 그렇죠. 0.5를 2분의 1몰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산소기체 2분의 1몰의 질량을 구하라로 바뀌는 거예요. 산소기체 1몰은 질량이 몇이에요? 32죠. 그렇죠. 16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그렇죠. O2니까 16짜리 두 개 32. 근데 얘는 1몰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면 그렇죠. 16g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풀어볼래요? 3번 풀어봅시다. 3번. 회원님 구했어요. 몇 g이에요? 11g. 그쵸. 11g이죠. 자, 5.6리터면은 22.4리터로 나눠줘. 그럼 몇 몰이에요?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몰 0.25몰이죠. 자, 그럼 CO2 1몰의 질량을 좀 구해봅시다. CO2 1몰은 탄소 하나랑 산소 두 개로 되어 있죠. 몇? 44죠. 그럼 여기다가 0.6을 구해줘요. 4분의 1. 그래서 12g 구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4번을 보면 수소원자 3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암모니아는 이거 뭔 소리냐면 자, 암모니아가 한 분자 있다고 칠게요.
그럼 암모니아는 어떻게 생겼냐면 N에 H 있어. NH3죠. 말 그대로. 암모니아를 하나 가져오면 이 안에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그렇죠. 수소가 3개 원자만큼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수소 3개 원자, 암모니아 한 분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 3몰이 포함된 암모니아 분자는 1몰 묻는 거죠. 1몰. 그럼 암모니아 1몰은 몇까요? 17이죠. 17g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지금 화학 식량과 몰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12번까지 있죠. 지금 몇 시지? 11시 반. 홀수만 딱 풀고 합시다. 네. 홀수 풀고 다 풀자면은 쓰러질 것 같아. 홀수 6개만 풀고 풀이는 빠르게 하고 마칩시다. 봅시다. 1번부터 1번에 2번 2번 기억 더한 값이죠. 니은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더해서 구할 수 있어요. 디귿이 맞습니다. 실제 값을 사용하면 불편하니까 상대적인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3번에 2번. 5번 5번. 자, 지금 x의 원자량 12다. 그 말은 뭐냐면 원소 x의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이 한 개잖아요. 그럼 여기다 1몰개만큼 곱해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12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얘가 한 개잖아. 한 개를 1몰만큼 곱해주면 한 개 질량 3개 곱하면 3개 질량이니까 1몰 곱하면 1몰의 질량 1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2.04인데 12.04 맞죠? 12.04인데 12로 퉁쳐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x에서 y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몇이 나와요? 그렇죠. 대략 60 곱하면 돼 6. 그러면 y는 몇이야 이거? 24 나오네요. 24 나오고 z는 42.4니까 40 y는 z는 한 40 정도 두면 될 것 같은데 40 6 곱하기 6.7 하면 그쵸? 6 곱하기 6.7 하면 67에 42, 6에 30면 40.2 나와서 40 하면 돼. 지금 정수로 나타내려고 써있잖아요 문제 세 번째 줄에. 자, 그래서 x는 12, y는 24, z는 40으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쪽 풀어주세요. 답은 5번 나옵니다. 5번. 나머지는 더하기니까. 자, 문제 5번에 2번 0.5몰 1몰에는 몇이에요? 16이죠. 1몰에 16이니까 기억에 8이겠네. 0.5몰이니까 8. 자, 니은의 수소 원자수 1.204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거죠? 그쵸. 1.204 곱하기 뒤에 작은가 10의 24승이야. 그럼 여기서 얘를 이제 10의 23 하나 주고 여기다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한테 실수한 숫자죠. 이거 몇 몰이란 뜻이에요? 2몰이란 뜻이죠. 2몰. 뒤에가 10의 24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의 수는 2몰이다. 맞죠? 왜냐하면 0.5몰짜리가 4개 있잖아. 수소에. 0.5 곱하기 4에서 2몰이에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디귿의 부피는 11.2겠네요. 이게 같은 말이니까 5번에 2번이었습니다. 7번에 기억은 1.204 곱하기 10의 24 아니면 12.04 곱하기 10의 23 해도 돼요. 니은에는 3분의 1 디귿의 6. 자, 9번에 4번. 자, 이거 9번 단위 변환해서 구해주면 돼요. 9번에 1번 보면 11.2니까 몇 몰이에요? 0.5몰이겠죠? 그쵸? 16.8은 그 아래 16.8은 4분의 3몰이죠. 네. 0.75몰 나오겠네요. 2번에 NH3 17g은 1몰. 그쵸? 이거 1몰. 자, 또 4번에 12.04 곱하기 10의 23은 2몰.
그쵸 2몰. 그다음에 5번에 CO2는 44니까 자 그러면 66이네. 그럼 기준을 44로 나눠주면 몇이에요? 2분의 3 1.5몰이겠죠. 그러면 4번이 제일 많네. 실전에서는 그냥 1번, 3번 비교해서 1번 날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지금 연습이니까 다 구한 겁니다. 11번에 몇이에요? 11번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하지? 2대 1대 4 맞아요? 2대 1대 2대 1대 4. 자 이거까지만 더 풀이하고 갑시다. 이게 지금 상대적인 양이란 뜻인데 계속 A2, B, A3, CB4에 들어있는 분자의 상대적인 비 A2 B, A3인가요? 그리고 B, A3 또 CB4 자 얘네를 1g 준비하니까 여기에 분자 수가 14 8 7만큼 있다 맞죠? 자 이렇게 구했고 이랬을 때 원소의 원자량 비를 구해라. 그럼 이거 우선 뭔 뜻이에요? A2를 1g 데려오니까 14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네를 기준점 잡으면 얘네 수잖아요 수. 근데 우리는 1몰의 질량해서 화학식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기준을 수로 잡고 수가 하나씩 있을 때 얘가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이니까 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1g인데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선 생각해보면 내가 1g을 모아야 돼. 1g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한 게 제일 가볍겠죠. 그렇죠? 어떤 기준점 한 1톤만큼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깃털은 엄청 필요하잖아요. 근데 트럭은 한 개 있으면 1톤 채워지죠. 자, 그래서 우선 누가 제일 무거운 거예요? C. 얘가 제일 무거운 거예요. C-B4가 요런 수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다를까 다시. 자, A 하나의 질량을 7로 잡아도 될까? 기준점 이렇게 잡고 분자수를 최소 공배수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뭐가요? 최소 공배수 아니 안 보여요? 최소 공배수를 대략 찾아야 될 텐데 무슨 재밌어요? 14와 8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죠? 56. 56? 87, 56? 그러게. 자, 얘를 다 56으로 맞춥시다. 끝내라는 알람인가? 이거랑 끝낼게. 14. A2가 14 있는데 얘는 56만큼 보면 몇 g이에요? 그쵸, 4g이에요, 4g. 여기 써야겠다. 4g. 뭐 BA3는 7g, CB4는 8g이죠. 자, 얘가 어떻게 보면 1몰의 질량으로 볼 수 있겠네. 이번에 이해돼요? 이해돼? 자, 얘네가 1몰의 질량인데 굳이 1몰 안 해도 되고 그냥 같은 수일 때 질량. 그러면 A2는 같은 수일 때 4g이니까 A는 하나에 몇이에요? 2죠, 2. 그쵸, 2. 그럼 BA3는 B 더하기 6인데 그게 7이야. 그럼 B는 1이죠. 1. 그 다음에 CB4는 B가 1이야. 그럼 C 더하기 4가 8이네. 그럼 C는 4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A, B, C로 구하랬으니까 2대 1대 4로 구해주면 됩니다. 기준을 수로 잡으면 되는구나. 좀 차단해서 풀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아니 없죠?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또 토요일에 재밌는 생명과학을 만납시다.